최소한 이 정도 크기의 사고는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사고의 규모나 크기가. 그래서 복지부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용산구를 벗어난 응급실들을 연결해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 참사를 계기로 또 뭔가를 만드실 거예요. 그냥 국민에게 보기 좋은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또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쭉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전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도 중요한데, 이제 그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가 시스템상으로 해서 내가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복지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공직자들? 본부가 900명이고요. 몇 명이시라고요? 900명이고요. 900명이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하는 카카오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에 119 구급센터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지된 것은 29일 10시 38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 한 10명 정도가 쓰러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구급센터도 여전히 현장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은 알 수 없고 단지 받은 내용을 전파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나에게 보고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10시 반 정도부터 SNS에 돌기 시작했고요. 11시 반에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건복지부도 아마 당직 사령도 있고 할 텐데, 11시 반에 뉴스가 나온 상황은 이미 수십 명이 쓰러지고 실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는데, 복지부 인원이 900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지 아니하고, 비상연락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도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럼 공직자는 본인이 보고받을 때까지 그냥 다 대기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나한테 뭐가 보고가 와야지 나는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인지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 건가요? 어느 정도의 참사가 벌어지면 복지부 당직은 움직입니까? 문자를 보냅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까? 이 정도의 사고에도 연락이 안 가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보고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이다 아니다는 나중의 문제이고요. 일단은 알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단톡방에 보면 좋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응급의료과의 주무관, 모바일 상황실에 사무관,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크기의 사고는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사고의 규모나 크기가. 그래서 복지부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용산구를 벗어난 응급실들을 연결해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건데,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은 보고용으로만 만들어 놓고 매뉴얼대로 실제로 실전을 해보거나 연습을 해보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바뀌어요. 담당 과장이 바뀌고 담당 국장이 바뀌고 담당 사무관이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고 지자체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작동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대로 됩니다. 이번에 이 참사를 계기로 또 뭔가를 만드실 거예요. 그냥 국민에게 보기 좋은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예행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도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응급의료법이 있고 네.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10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응급의료법 제18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 계획의 수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참사에 대비해서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 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전에 수립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복지부는?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네. 해주시고요. 그것이 없다면 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하든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전파의 시스템은 제가 확실히 재검토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내 그 상황 전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119 사고 접수서부터 첫 번째 그 디메팀이 나가고까지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보고 제가 그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네. 왜냐하면 복지부 내에도 의료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맷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일찍 누군가가 나가서 사실은 현장만 좀 정리를 해주는 사람만 많았어도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하여튼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